일반화학 실험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2분만 6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에 대한 이해와 물질의 분리 방법 중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합니다. 실험 이론입니다. 화학 분석이란 물질이 이루고 있는 원자, 분자, 이온 및 라디칼 등을 검출하고 확인하거나 물질 중에 존재하는 특정 화합물의 상대적인 양을 결정하는 화학의 한 분야입니다. 화학 분석은 목적에 따라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으로 나뉩니다. 먼저 정성 분석은 시료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내기 위한 분석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량 분석을 하기 전 정성 분석을 먼저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정량 분석입니다. 이는 물질을 구성하는 양적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분석법입니다. 정성 분석에 의해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알아낸 다음 정량 분석이 행해집니다. 현대적 정량 분석의 방법으로는 분리 분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분리 분석법은 실온 내 분석하고자 하는 화학 중이 여러 가지인 경우 정성 분석과 정량 분석을 위해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해 각 성분별로 분리한 후 또 다른 분석법과 연결하여 시료의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할 실험인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혼합물을 이동상에 녹이고 그 이동상이 정지상을 지나갑니다. 정지상에 강하게 붙잡히면 이동상을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약하게 붙잡히면 이동상을 따라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분리된 시료가 검출기에 도달하면 정성 또는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봉우리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란 두 종류의 서로 섞이지 않는 액체로 구성된 혼합물에서 정지상 역할을 하는 액체와 이동상 역할을 하는 용질의 분배 비율 차이를 이용하여 시료의 성분을 분리하는 크로마토그래피의 한 종류입니다. 아래 그림은 셀룰로스의 구조식입니다. 이는 OH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극성을 나타낼 수 있고 물 분자와 수소 결합이 가능합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는 두 가지 종류의 서로 혼합되지 않는 용매 사이에서 혼합물들이 두 용매에 대한 분배 계수가 다른 원리를 이용하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의 일종입니다. 이때 한 용매는 정지상에 구실을 하고 다른 용매는 이동상에 구실을 하여 물질을 분리합니다. RF는 출발선과 용매가 이동한 사이의 거리분의 출발선과 분리된 물질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때 물질마다 이동 속도가 달라 각기 다른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관 현상입니다. 액체 속에 모세관을 넣었을 때 모세관 내 액체면이 외부의 액체면보다 높거나 낮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액체와 모세관 사이의 부착력이 액체 분자들 사이의 응집력보다 큰 경우 메니스커스 현상에 의해 모세관 내부의 액체는 아래로 볼록해지고 높이는 바깥쪽보다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방법입니다. 준비물은 100ml 비커 5개, 600ml 비커 2개, 10ml 피펫과 필러, 파라필름, 필터지, 10ml 주사기 3개, 호일, 초시계, 스포이트, 가위, 15cm 차, 연필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약입니다. HCl과 아세톤, 암모니아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HCl과 아세톤은 고정액에 사용하며 암모니아수는 전개액에 사용합니다. 코발트와 니켈, 코포도 있습니다. 코발트는 독소로 인한 질병에 주의해야 하며 니켈은 장기 흡입 시 폐와 비강 통로 발암 가능성이 존재해 유의해야 합니다. 코포 또한 호흡기 감인성 물질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이미 제조된 것들을 사용하였지만 만약 직접 제조한다면 각각 5g과 증류수 10ml를 섞으면 됩니다.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딸깍. 실험 준비물입니다. 600ml 비커의 높이에 맞추어 필터지를 잘라 준비합니다. 1차, 2차 실험 각각 3개의 필터지를 준비합니다. 다음은 용액입니다. A. 코발트, B. 니켈, C. 구리 수용액을 각각 1cm 주사기에 준비합니다.
앞서 준비한 필터지에 연필을 사용하여 아래에서 1cm를 표시합니다. 표시한 곳 중앙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용액을 최대한 작은 반점으로 찍어줍니다. 찍고 말린 뒤 다시 찍기를 2, 3회 반복합니다. 필터지를 말리는 사이 전개액을 제조합니다. 아세톤과 HCl을 9:1의 비율로 10ml 제조합니다. 전개액의 기화를 막기 위해 파라필름으로 막습니다. 필터지의 용액이 마르면 필터지가 최대한 구부러지지 않게 주의하여 비커에 필터지를 고정합니다. 필터지 3장을 모두 고정한 후 전개액이 종이에 닿지 않게 조심해서 전개액을 비커에 넣습니다. 전개액을 넣은 후에 크로마토그래피 양상입니다. 5분 후 필터지를 꺼내 호일 위에 놔두고 용매가 이동한 거리를 자로 측정합니다. 측정이 끝났다면 다시 필터지를 비커에 고정하고 중간에 작은 비커를 넣은 후 그 안에 암모니아수를 2-3방울 떨어뜨립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파라필름으로 입구를 막습니다. (5분) 후 필터지를 꺼내 용질이 이동한 거리를 자로 측정합니다. 이 실험을 한 번 더 반복한 후 종료합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실험 후 사진을 바탕으로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1차 결과입니다. CU, NI, CO 각각 RF 값이 0.89, 0.53, 0.69로 나타났습니다. 2차 실험 결과에서는 RF 값이 각각 0.80, 0.87, 0.79로 나타났습니다. 고찰 및 확장입니다. 이번 실험에서는 RF 값의 오차율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금속이온의 이론적 RF 값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전개액에 따라 RF 값이 달라지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염산 아세톤 전개액에 대한 이론 값을 파악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금속이온의 이론적 RF 값에 대한 표입니다. 첫 번째로 크로마토그램에 대한 고찰입니다. 검출기를 사용할 때 시료의 혼합 성분이 고정상에서 분리되어 검출기에 도달하면 피크의 형태로 기록이 됩니다. 이를 크로마토그램이라고 합니다. 피크의 폭이 좁을수록 혼합 성분의 분리가 잘 된 것입니다. 아래는 크로마토그램의 사진입니다. 검출기를 사용하지 않은 본 실험의 경우 시간에 따른 물질의 양상을 그려야 합니다.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아서 직선적인 표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그려본 크로마토그램의 사진입니다. 두 번째로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용질의 이동거리를 측정하는 이유입니다. 두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발색의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암모니아수에 의한 금속의 착염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 시료들의 색이 확실하게 변했을 것입니다. 예시로 니켈의 푸른색 침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화의 이유입니다. 실험에서 전개액으로 아세톤과 HCl의 혼합 용액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산성을 띠는데 암모니아수를 넣음으로 중화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세 번째로 이동거리, 속도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시료 성분 중에서 정지상에 세게 붙잡히는 성분은 이동상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움직입니다. 종이는 극성을 띠는 셀룰로스가 주성분입니다.
무극성을 띠는 용질이 종이를 타고 더 잘 올라갑니다. 극성을 세게 띠는 물질은 셀룰로스와 더 잘 결합하여 잘 못 올라갑니다. 이론적 이온의 용출 순서는 CuE+, CuE+, Na2+ 순서입니다. 구리 이온이 가장 멀리 이동함을 알 수 있고 정지상에 대해 친화력이 가장 작은 이온은 Cu 이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TLC 크로마토그래피까지 개념을 확장해 보겠습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의 공통점은 실험 이론에서 설명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와의 차이점은 정지상으로 흡착성이 있는 물질로 얇게 코팅되어 있는 유리판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시로 실리카겔이 있습니다. TLC는 빠르고 정지상의 흡착성을 조절하여 해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반응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는 데 용이하며 이를 이용해 크로마토그램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료 반점의 크기가 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고찰입니다. 시료가 이동한 거리를 관찰할 때 초기 반점의 크기로 인해 온전히 전개액을 따라 올라간 시료의 거리 측정에 혼동을 주어 결과에 오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점의 크기가 작은 편이 해상도가 높아 비교적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기에도 좋습니다. 시료 반점이 용매에 잠기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시료 반점이 용매에 잠기게 된다면 시약을 찍은 필터지들이 한 비커에서 같은 용매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용매에 용해된 시약들이 다른 필터지에 영향을 미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용해된 시료가 지속적으로 필터지를 타고 올라가므로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필터지에 연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연필에 있는 흑연은 전개액에 용해되지 않습니다. 만년필이나 볼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잉크는 전개액에 용해되어 시료와 함께 필터지를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시료가 이동한 거리를 측정할 때 영향을 주어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필름으로 입구를 막는 이유입니다. 전개액의 증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전개액이 공기에 노출된다면 기화가 일어나 혼합 조성 비율이 달라질 것이며 극성이 변화되면서 이는 전개액의 이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이동상의 이동 거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상으로 2분반 6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